순자가 촬영 도중 극심한 위경련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던 순간에도 대기실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걱정하기보다 촬영 흐름이 끊겼다는 듯 침묵했고, 또 누군가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태안의 낭만적인 해변에서 시작된 나는 솔로 30일기 촬영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을 찾는 공간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가르는 생존 게임처럼 변해갔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밤마다 이어졌다는 여성 출연자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걸스토크라고 불린 그 시간에는 순자의 행동과 감정이 반복해서 입에 올랐고, 순자는 옆방에서도 들릴 만큼 선명한 말들을 견뎌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송 화면에 잡히지 않은 시선과 말투 작은 웃음과 침묵이 한 사람을 점점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촬영 기간 동안 심한 위경련을 호소했고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순자가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왔을 때도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 속에서 남은 일정을 버텨야 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이 끝난 뒤에야 본격적인 폭로전으로 번졌습니다. 가장 먼저 비판을 받은 인물은 영자였습니다. 방송에서 영자는 순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곁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순자 역시 영자를 믿었고 촬영이 끝난 뒤에도 고마움을 담은 사진을 사회관계 망서비스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존경 후 공개된 비하인드 인터뷰에서 영자가 했다고 전해진 말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순자가 겪은 고통을 개인의 예민함으로 돌리는 표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순자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한 사실까지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를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방관으로 봤습니다. 앞에서는 순자를 위로했지만 뒤에서는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영자의 태도가 더 의심을 받은 이유는 경수와의 감정선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초반 인터뷰에서 경수가 자신의 첫 번째 호감 상대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고 코드도 맞았지만 경수의 마음이 순자에게 향하자 겉으로는 한 발 물러서며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끝난 뒤 영자는 순자와 갈등을 빚었다고 지목된 여성 출연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순자와 경수는 그 모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시청자들은 행동이 이미 답을 보여줬다고 반응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순자와 거리를 두면서 반대편 인물들과 친분을 과시한 것은 사실상 한쪽을 선택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따뜻한 이미지도 이 장면들로 인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 논란은 영숙이 올린 손편지 사진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숙은 프로그램 막바지에 함께 출연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 봉투를 나란히 놓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봉투 수를 세어본 시청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숙 자신을 제외하면 편지를 받을 사람은 12명이었지만 사진 속 봉투는 11개뿐이었습니다. 빠진 한 명이 누구인지 추적한 끝에 경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수는 마지막까지 영숙의 관심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순자와 커플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경수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인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쓰는 장면까지 삼각대를 세워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챙기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연출은 정교했지만 정작 한 사람의 편지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배제의 상징이 됐습니다. 시청자들은 11개의 편지가 감동의 증거가 아니라 촬영장 안에서 형성된 관계와 권력의 흔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숙의 게시물에는 옥순과 일부 출연자들이 빠르게 반응하며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순자의 계정은 차단되거나 언팔로우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특정 인물들만 모이고 순자와 경수가 빠지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집단 고립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사람은 경수였습니다. 촬영 당시 경수는 순자가 단순히 몸이 좋지 않아 위경련으로 쓰러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순자가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버텼는지 알게 된 뒤 분노와 죄책감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수는 존경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출연자들이 주도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의 곁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숨기보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평범하게 거리를 걷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인증이 아니라 순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수의 선택은 다른 출연자들에게도 압박이 됐습니다. 순자가 혼자 고립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위기는 무너졌고, 영숙과 일부 출연자들은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직접적인 폭로를 이어가기보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순자와 함께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한 반격이 된 셈입니다. 한편 최종 커플이었던 옥순과 영호의 결별도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최종 선택에서 서로에게 눈물을 보이며 깊은 감정을 드러냈지만 방송이 시작된 시점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옥수는 해외로 나갈 일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설과 임신설 양가 상견례설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부모의 반대로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옥수는 영호의 부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항공사를 퇴사한 이유 역시 결혼 준비가 아니라 개인적인 진로 변경이라고 설명했고 직장 동료들과 찍은 그러나 의혹이 가라앉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최종화 라이브 방송에 영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호 측은 치과 진료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서울까지 KTX로 약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고 라이브 방송이 늦은 시간에 진행됐다는 점 때문에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단순한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이라면 함께 카메라 앞에 나와 설명하는 편이 오히려 논란을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옥순만 홀로 눈물을 보이며 해명했습니다. 이 장면은 부모 반대설이나 위장 결별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비하인드 인터뷰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상철은 촬영 당시 대기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방송이 시작된 뒤 서로 보지 못했던 모습을 확인하면서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위경련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간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의 설명이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침묵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다가 진실이 알려진 뒤 관계가 멀어져 아쉽다고 말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해와 피해의 구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는 결국 강한 쪽에 서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책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작진 관계자로 알려진 인물은 사회관계 망서비스에 짧은 영상을 올리며 이번 방송에는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 없었고 시청자들이 느낀 분위기가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출연자 사이의 갈등과 한 사람의 응급 이송을 알고도 충분히 개입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작진은 출연자를 보호하기보다 논란이 커진 뒤에도 자극적인 비하인드 영상을 계속 공개했습니다. 시청자들의 해명 요구가 이어지자 댓글창을 닫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갈등을 시청률과 화제성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논란이 커진 뒤 출연자들의 사회관계 망서비스 활동은 방송 장면만큼 세밀하게 분석됐습니다.
누가 누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누구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지, 순자와 경수를 팔로우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비교됐습니다. 평소라면은 사소하게 지나갈 행동이었지만 촬영장에서의 고립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각각의 선택이 관계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순자를 위로했다고 알려진 인물들이 존경 후에는 논란의 반대편에 선 출연자들과 더 자주 어울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친분 관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몸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에도 누구 하나 분명하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립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해석됐습니다. 순자 역시 모든 상황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자신이 겪은 감정과 건강 문제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 때문에 시청자들은 순자가 더 큰 논란을 만들기 위해 말을 보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아온 끝에 최소한의 사실만 밝힌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출연자들의 해명은 구체적인 사실보다 오해였다는 표현과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순자가 촬영 중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실과 영숙의 사진에 11개의 편지가 보였다는 점, 영호가 최종화 라이브 방송에 불참했다는 점은 논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누가 의도적으로 순자를 괴롭혔는지, 편지가 정말 경수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옥순과 영호가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는지는 당사자의 명확한 설명과 추가 증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의혹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장면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31기 논란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연애 실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위경련과 병원, 이송, 영자의 모순된 태도, 영숙의 11개 손편지, 옥순과 영호의 갑작스러운 결별 상철의 방관성 발언, 그리고 제작진의 대응까지 모든 장면이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순자를 외면했고 누가 마지막까지 곁에 남았는가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사람의 진짜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순자가 가장 힘든 순간에 등을 돌린 사람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경수는 말보다 행동으로 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순자와 경수를 이번 논란의 유일한 승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는 프로그램에서 결국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보여준 인간의 태도였습니다.